내가 지금에서야 왜 이 이야기를 떠올리는 건지 그 이유는 나도 모른다. 그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을 뿐이다. 내가 초등학생 때 조금은 독특한 음악 선생님이 있었다. 선생님은 현실성 없는 헛된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 무게감이 상당한 분이었다. 선생님은 살아있는 존재,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몸소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독감의 유행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조퇴를 하면서 반에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밖에는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학생이 한 명만 더 조퇴를 한다면 사실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때 동급생 한 명의 몸 상태가 갑자기 무척 나빠졌고 반에 있는 아이들 모두 어수선한 분위기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1교시가 시작되었고 음악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다. 그 누구도 선생님을 신경 쓰지 않았던 상황에서 선생님은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입을 열었다. 선생님의 피는 더럽단다. 다들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진실은 숨길 수가 없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음악가인데 어둠의 곡을 만들어 왔어. 타인의 눈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감각을 전개해서 결국 폭발시켜버리는 그런 곡을 말이지. 그 곡은 일부 부유층이나 귀족들만 들어왔고 우리 선조들은 거기에 모든 것을 바쳤어. 그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아이들은 전혀 듣고 있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하지만 진짜 어둠의 곡을 완성할 수 있을진 아무도 모르지. 우리 할아버지는 그것을 위해 60평생을 헌신했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했어. 자신의 모든 감각을 악보 위에 표현하지 못한 거지. 우리 선조들이 만든 곡은 지금까지 딱 5개뿐이야. 고작 그 5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지. 여기까지 이야기한 선생님은 고개를 툭 떨구며 말을 이어나갔다. 모든 선율이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끌어오르게 하고 있어. 온 감정이 쏟아부어졌어. 선조들은 곡을 만든 후에 모두 자살해버렸지. 우리 아버지도 말이야. 내가 어릴 때의 일이라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아버진 매일같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피아노 건반을 후려치곤 했어. 아이들은 여전히 그런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직 나만이 어두컴컴한 교실에 앉아 선생님의 기묘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느새 발광하는 것을 멈추더니 안도한 얼굴로 악보를 써내려갔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얼마 후에 아버지는 홀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어. 이제 나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곡을 만들고 있어. 그런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아. 선조들이 만든 곡을 피아노로 연주해봤는데 뭐랄까, 내 마음의 모든 부분이 하나의 점으로 향하는 기분이 들었어. 난 천국으로 이어진 나선형의 계단을 올라갔고 천사가 내 옆에서 날고 있었어. 계단은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계단을 쉼없이 오르다가 문득 천사를 바라보면 그건 악마처럼 웃고 있어. 그건 천사가 아니야. 하지만 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선생님은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미안하구나. 난 아마 그런 곡을 만들 수 없을 거야. 진정한 음악은 완전히 더럽혀져 있단다.
적당한 곡을 만들고 적당히 약한 마음을 노래하는 곡이 이 세상을 휩쓸고 있어. 난 진짜 음악의 세계를 짊어질 수 없어. 진짜 소리를 연주하고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음악으로 누군가의 운명을 짊어진다는 것이 나에게는 불가능해. 선조들이 왜 곡을 완성시킨 후에 자살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하지만 난 여전히 그 높은 곳에 오를 용기가 없어.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나는 숨이 턱 막히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음악의 모든 것을 이해해도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가 않을 거야. 존재의 의미가 없을 테니까. 차라리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지만 난 그럴 수 없어. 선조의 혈통을 이어받아 여기에 있는 거라고. 모든 곡들은 귀족들이 보관해서 외부로 절대 유출되지 않을 거야.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곤란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선조의 피를 이어받은 누군가는 또다시 귀족에게 곡을 바칠 거다. 설령 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생님은 몹시 슬퍼 보였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난 모차르트나 바흐 아니면 요세 스피치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멋진 음악을 만들고 싶었어. 감정을 적당히 나타내면서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평범한 곡을 말이야. 내 피는 더럽지만 숭고하고 갈고 닦인 피 역시 흐르고 있어. 난 살고 싶어. 하지만 살고자 하니 이미 내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 다른 아이들은 끝까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당시 친한 친구가 독감으로 결석을 했던 탓인지 아니면 내 자리가 피아노와 가까웠기 때문이었는지 난 선생님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다음 날 심한 독감으로 인해 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다. 음악 선생님이 자살했다는 소식과 함께 말이다. 선생님은 아이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었지만 음악 과목 담당이라서 담임을 맡은 바는 없었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선생님은 빠르게 사라졌다. 지금에서야 왜 이 일이 떠오르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선생님은 대체 누구였을까? 어쩌면 선생님은 진정한 고독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당시 저희 아버지는 군대병원에서 보초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상병이었던 아버지는 조소 근처를 순찰하는 순찰병이었는데 최전방 부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업무가 비교적 수월했다고 하더군요. 소위 짬밥이 어느 정도 되었던 아버지는 대충 순찰을 돈 후에 외진 건물 한쪽에 숨어서 종종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근무에 투입된 아버지는 몹시 피곤한 상태로 순찰을 돌다가 어떤 건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물이 여기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곳은 다소 생소하고 낯설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은 건물의 입구부터 반대쪽 벽까지 쭉 연결돼 있었고 오른쪽 벽에 작은 문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갑작스런 피로감 때문에 졸음이 쏟아진 아버지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잠깐 졸기로 했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작은 문 중에 하나를 열어보니 사람 한 명이 겨우 앉아있을 만한 높이의 작은 공간이 나왔는데 그 깊이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총을 문 옆에 세워둔 후 작은 문 안으로 들어갔고 벽에 기대어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어깨를 툭툭 치는 느낌에 아버진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부사관에게 걸린 줄 알고 화들짝 놀랐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부사관이 굳이 이 외진 건물 안으로 들어올 리도 없었습니다. 아버진 잠결에 자신이 착각한 거라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누군가 또다시 아버지의 어깨를 세게 툭툭 쳤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식은땀이 확 쏟아졌다고 합니다. 곧바로 그곳을 빠져나온 아버지는 초소로 들어가서 겨우 근무를 마쳤고 다음날 부사관에게 가서 간밤에 보았던 그 건물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처리했던 화장터였다고 합니다. 아버진 그것도 모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던 거였죠. 그때 아버지의 어깨를 툭툭 쳤던 그것은 과연 뭐였을까요? 혹시 화장터에 남아있던 누군가의 영혼이었을까요?